네, 여러분들 그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 3일 패션을 제 6기 올해부터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하자 해서 회사 등록을 딱 했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다 회사 등록을 해야 그때부터 이 프로그램에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 등록하고 나서 뭐를 했느냐?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 거래처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업무용 승용차도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쓰고자 하는 계정 과목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계정 과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적여도 한 2개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기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등록했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없었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등록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는 필요 없었고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그대로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로 은행 계좌하고 받으러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초기 2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도 단기에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전표를 입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작업 전부 마쳤고 그 다음에 요즘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작업을 마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덧 결산일이 다가와 가지고 그 다음 작업들은 이제 결산과 관련된 마감 작업들을 이제 곧 시행을 하면은 이 주식회사 3일 패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 부가가치세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 부속 서류도 좀 보는 것을 해야 되고 합니다만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중반을 넘어서 마무리 단계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교재를 이어서 보시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 3부의 3장 내용이 되겠네요. 3부의 3장 아니구나 4장 3장도 지나갔죠.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자, 4장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부가가치 신고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제 전표 입력이 몇 장 안 남았어요. 전표 입력이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왜 안 쳐질까요? 네, 251페이지가 50페이지? 네, 맞습니다. 250페이지에 어제 시간이 어디에서 끝났냐면은 4번 할 차례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4번에 있는 8월 25일 전자계산서를 가지고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의 차이는 계산서는 면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계산서. 자, 수행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본 문제에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다 이랬네요. 겸용사업자라는 것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3일 패션은 여러분 알다시피 블라우스라든가 여성 정장, 남성 정장 이런 패션 회사입니다. 의류를 도소매하는 기업인데 의류 도소매업에서 지금 잡지도 만들어서 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신문이나 잡지, 도서는 면세 제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세 제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공급자는 우리 3일 패션 주식회사고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데일리룩이라는 회사에다가 패션 잡지 20권을 권당 2만 원씩 공급한 계산서인데요.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 차이는 알다시피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네, 그렇죠.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겁니다. 공급가액뿐이 없어요. 네.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걸 우리가 계산서라고 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 기업체 하면은 면세, 제화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월 25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부가세도 없는데 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느냐? 계산서도요, 신고 의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하고 관계는 없는데 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계산서도 여러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날짜가 8월 달이죠. 8월 달. 어, 8월 달로 가셔서 날짜 며칠인가요? 25일이고요. 자, 여기서 빨간색이니까 매출인데 몇 번이 맞을 것 같아요? 예, 13번 되겠습니다. 13번 출제돼요. 13번도. 자, 13번 면세. 품명에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패션 잡지. 자, 수량 20개의 단가는 2만 원이다. 예, 보다시피 부가세가 안 나오죠? 거래처는 대일. 전자세금란은 여기 전자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1번 전자로 해줘야 돼요. 네,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이란서. 그래서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요, 일부는 현금으로, 50%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무슨 분계가 맞을 것 같습니까? 혼합. 그렇죠, 혼합입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혼합은 반자동이다.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만 딱 입력을 지가 해놨습니다. 자, 이 주식회사 3일 패션의 패션 잡지가 상품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맞습니까? 네, 맞다. 거기 문제에서 패션 잡지는 상품이다. 상품이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려와서 이제 차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입력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01번, 네, 현금으로 50%니까 20만 원이겠죠. 또 차변입니다. 3번. 뭘까요? 예, 외상 매출금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20만 원. 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바꿔야 될 계정 과목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올라가시라 이거예요. 마지막 금액 입력하고 그냥 엔터 쳐버리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이걸 확인하고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탭키 치고 확인해보고 엔터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네, 면세 매출 13번 유형 여러분 방금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5번도 처음 해보는 유형이 되겠네요. 뭐 우리가 지금 메인 매출 전표를 어차피 처음 하고 있으니까 처음 하는 유형들이 많이 있겠죠. 자,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이랬습니다. 네, 되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판매한 경우는 지금처럼 뭐 오상식이라든가 어떤 개인 고객에게 판매할 때 카드 결제가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개인에게 말이죠. 바지를 팔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한 분은 고객에게 주고 한 분은 회사가 보관하죠. 예. 그 회사 보관용을 가지고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부가가치세 15,000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왜 일반 전표에 넣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때 그 건은 접대비 건이었어요. 네. 아니면 승용차에다 기름 넣는 건이었어요. 승용차에 기름 넣는 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또 접대비 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그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용카드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신용카드냐면은 상품 판매한 신용카드예요. 아, 이거 공제건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공제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어제 제가 잠을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앞질러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공제받는 건이 아니죠. 판매니까. 여러분 판매는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이제 판매 건은 따질 것이 없어요. 판매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영수증 발급 안 한 것도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된다. 판매는. 예. 그렇게 국가가 원하고 있어요. 예. 모든 판매는 제발 좀 빠뜨리지 마시라. 예. 영수증 발급 안 한 것도 여기다 좀 입력해 달라. 예. 그게 판매에 관한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로 입력하느냐? 그게 건별이에요. 건별. 건별이라는 유형을 선택하면 증빙 없이도 그냥 입력이 되는 건이에요. 그게. 예. 근데 이제 건별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아쉽게도 FAT 1급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문제가 안 나와서 해보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혼자 해보시면 돼요. 예. 건별 하면은 증빙 없이도 입력하는 것. 자, 그래서 아까 뭐 공제 뭐 이거는 좀 뒤에 이제 매입에 관한 거 할 때 다시 설명드리고 이건 매출이니까 공제 여부하고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카드 매출 전표에는 날짜가 어디 있는가를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여기 거래 일시라고 보이죠? 네. 그리고 카드사가 무슨 카드인가도 보셔야 돼요. 국민카드 여기 보이시죠? 네. 또 한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이 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가액 입력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요. 이 환경 설정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합계금액 입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환경 설정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을 입력하실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15만 원이 아니라 합계금액 16만 5천 원으로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딱 구분해가지고 입력을 해버려요. 자, 그것도 다른 점이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30일로 날짜 입력해 주시고, 자, 매출 중에 11번은 절대 아니죠. 세금이 있지만 이건 11번이 되려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란 말이죠. 과세는 과세인데. 그럼 뭘까요? 예, 17번 카드 과세. 예, 17번이 카드 과세라는 뜻이에요. 자, 17. 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사 아까 우리가 체크했죠?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카드였습니다. 네, 국민카드사 확인. 그리고 확인. 네, 여기에는 이제 품명을 넣어야 되니까 남성바지리라고 그랬네요. 남성바지. 수량 단가 말이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합계 공급 대가라고 그러죠. 16만 5천 원 공급 대가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네, 그러면 15만 원하고 15,000원하고 딱 세액하고 공급가액이 나누어져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했던 16만 5천 원은 벌써 합계란에 와 있어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건별 입력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세 가지네. 건별까지. 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건별. 예, 그것이 공급가액에다가 그냥 합계 입력하도록.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개인 상대 하잖아요. 소매는 그 합계 금액이 영수증에 적힌 합계 금액이. 그러니까 합계 입력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거래처명을 가보겠습니다. 거래처명은 오상시기가 거래처네요. 오상. 우리가 이미 거래처로 사전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0번도 아니고 그냥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방향키로 그냥 오른쪽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텅 비워놓고 가는 겁니다. 자, 분계는 이게 바로 무슨 분계를 하면 되느냐? 그렇죠. 카드 분계 처음 해보죠? 네, 4번. 네. 자, 처음 해보니까, 자, 어떻게 분계되는지 잘 보세요. 자, 차변이 외상 매출금 16만 5천 원. 우리가 지금 외상 판매했습니까? 오상식한테 카드 받고 파는 거죠. 카드로 결제 받았죠. 그러나 회사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대신에 거래처가 오상식이 아니라 국민카드사.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외상이에요. 거래처가 오상식이 아니라 국민카드사.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계산 여기 있는 거래처하고 위에 넣은 거래처하고 밑에 거래처가 다를 때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어젠가 말씀드렸죠. 네. 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자산 증가 맞습니다. 자, 대변에 매출세액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죠. 매출세액은 부채이죠.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 15,000원. 그리고 상품 매출은 공급가액 15만 원. 네. 카드 분계 잘 기억하십시오. 네, 이게 여러분이 자동 분계가 되니까 이것이 잘 이게 뭡니까? 잘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써보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손으로 써보는 거 굉장히 귀찮죠. 저도 쓰기 싫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이걸 보고 가야 돼. 아,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야. 네,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 증가고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다. 이런 것들을 짚어내야 된다. 그래야 문제에서 이 거래가 누락되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이걸 보고서 뭐 수익의 영향이 뭐 수익이 얼마큼 누락되었다 이런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 거래에서 수익이 이걸 누락시켰다면 수익은 얼마가 빠진 거예요? 예, 15만 원이 누락되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15만 원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런 판단이 가능하려면 상품 매출이 수익 발생이다 하는 걸 아는 사람만이 당기순이익이 15만 원 줄어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수익을 통째로 빼먹어 버렸잖아요. 15만 원. 이 거래를 빼먹었다면. 부채에는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도 15,000원이 작게 표시될 것이고, 네. 자산도 차변의 자산이 16만 5천 원이 누락되겠죠. 자산도 작게 표시될 것이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거래 한 건을 놓고도 이 거래를 누락시켰을 때 나중에 결산까지 간다고 보면은 그 결산서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제 주위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표를 입력할 때도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 증가인지 부채 증가인지 수익 발생인지 비용 발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결과가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연습이 끝났냐면은 이 매출, 3일 패션의 매출 입력이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자, 매출은 유형이 세 가지였습니다.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그 다음에 17번 카드 과세 매출. 세 가지를 연습한 거예요. 시험도 요 세 가지 내에서만 나올 거예요. 자, 수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거 아마 8월 10일 날은 세금 계산서였나 봐요. 11번 과세, 남성 정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입력으로 했고 분계 유형은 현금 거래였나 봅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3,300, 대변의 상품 매출 3,000에 부가세 수금 300이다. 이런 거래 하나 입력했었고, 그 다음 수행 2번에서 8월 15일 날 이것도 세금 계산서야 봅니다. 11번 과세. 근데 복수 거래였나 봐요. 여성 정장 외. 그래서 복수 거래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 전자세금은 전자 입력으로 했고,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해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8월 20일 날 이것도 세금 계산서였나 봅니다. 11번 과세. 블라우스를 100개에 6만원. 그래서 600에 60만원이었고, 전자 입력으로 했고, 분계 유형은 혼합. 그래서 차별의 보통예금으로 대금이 입금됐네요. 660만원. 그리고 대변은 상품 매출 600에 부가세 예수금 60만원. 그래서 수익 발생과 부채 증가가 되는데, 여기 보통예금에 왜 별 표시를 해놨느냐?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신한은행으로 꼭 바꾸고 지나가라. 그냥 엔터로 지나가 버리면 신한은행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못 확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틀린다. 그 다음에 수행 4번에서는 8월 25일 날 8월 25일 날 면세 13번 면세 계산서였나 봐요. 계산서 빨강색 계산서. 그래서 면세 재화를 판매했을 때 13번 면세로 하고요. 네. 그리고 전자 계산서였기 때문에 전자 입력으로 했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이 50%는 현금으로 받았고, 차변의 현금 20,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므로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 차변 두 개 항목은 전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런 거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5번은 방금 했던 것이죠.
카드로 판매를 했어요. 17번 카과 매출이었고 남성 바지를 15만 원에 15,000원. 이때 공급가액란에다가 16만 5천 원을 우리가 입력했었다는 거. 전자세금란은 카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비워두고 분계를 카드 분계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부가세의 수금은 부채 증가였다. 주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주의. 17번 카과로 입력하면 해당 카드사를 선택하는 창이 뜨며 관련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두 번째, 17번 카과로 입력하면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 입력된다. 3번, 분계 유형을 카드로 입력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 분계되며 거래처가 국민카드사로 자동 변경된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행 팁. 수행 팁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매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매출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매출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 자동 수정돼 있어요. 예금은 자동이 안 되지만 카드나 이런 것은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혹시 안 바뀌었는지 체크해보고 가라 이런 얘기죠. 예금은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예금은 꼭 수동으로 고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3일 패션의 매출 쪽을 해봤습니다. 매출이 더 쉬워요. 매출이. 왜냐? 우선 가지수도 3가지밖에 안 나올 테고, 근데 매입은 가지수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입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254페이지부터 수행 내용은 매입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하시오. 매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발급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자자 들어간 거는 무조건 1번 전자입력하고 지나가면 돼요. 파란색은. 빨강색은 발급하라 라는 게 나오면 전자입력을 0번으로 하고 지나갔다가 발급까지 진행을 하면 거기에 전자발행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고, 빨간색은 요 파란색 입력할 때는 발급하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 왜냐? 파란색이라는 건 공급받는 자가 갖고 있는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발급은 공급자가 거래처에서 발급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산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입력을. 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이 되셔가지고 실무에서 써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하잖아요. 근데 실무용 프로그램에는 무슨 기능이 있느냐면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세청으로 다 전송해 주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3일 패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세청에서 우리 회사의 이 회계 프로그램으로 딱 전송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기능이 돼요. 네, 그래서 국세청 자료 전송받기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정식으로 다 발급이 된 것들은, 국세청에 전송된 것들은 그냥 한꺼번에 딱 받아와 버려요. 네.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네. 시험은 한 장 한 장 넣는 걸, 하나하나 넣는 걸. 아니, 그렇게 되면 진짜 일을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그러면 이 회계를 배우고 말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원리를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예? 원리를 알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도 실무 버전에 가면 더 자동화 시스템이 더 발달되어 있다. 이거 더 발달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수업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무에 가면 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또 몇 가지 여러분이 이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그러면은 국세청에 있는 자료하고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있어요. 비교. 내가 빠뜨리지 않고 잘 입력했나?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국세청의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 가지고 예, 그 엑셀 자료를 내 거 이 프로그램에다 올려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 국세청에 전송된 거하고 비교하면 뭐가 내가 입력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전송 안 된 게 하나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겠죠. 자, 그것도 여기서 한번 뒤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입 자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 1번. 스커트를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이 스커트는 상품이라 이거예요. 사장님이 입을 것이 아니라 판매용이에요. 판매용. 예. 자, 스커트를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해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연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신규 거래처라는 건 거래처 등록을 그 기초정보관리 쪽에 있는 메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나 또는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처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곰곰이를 사전에 거래처 등록을 안 해놓고 전표 입력하면서 거래처 등록을 동시에 해보겠다 이런 취지죠. 자, 그러면 날짜를 보니까 9월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9월로 가겠습니다. 자, 9월 며칠이었나요? 예, 9월 5일. 자, 이번부터는 이제 파란색이니까 예, 거기 매출 쪽을 보면 안 되고 매입 쪽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있고 세금이 10% 있죠. 그러면 51번이다 이거죠. 51번. 네. 파란색 세금 계산서이고 세금이 10% 있으면 51번 유형. 네, 품명에다 입력합니다. 스커트. 아이고. 자, 수량이 200개. 4만원. 거래처는 자, 여기서 문제. 거래처가 신규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곰곰하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예, 신규 거래처는 여기 코드란에 놓고 자꾸 이 키보드가 굉장히 좋은 키보드인데 잘 말을 안 듣네. 여기 플러스를 딱 눌러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되네. 플러스. 네, 코드란에 놓고 요 플러스를 딱 누릅니다. 플러스. 거래처 새로 플러스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임시 코드인 빵빵빵빵빵 이 딱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명을 여기다 그냥 입력해요. 예. 거기다가 그대로 가로 열고 주구나. 주 가로 닫고 곰곰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한번 살짝 칩니다. 그러면 이 팝업 창이 하나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커서가 어디에 와 있냐면 거래처 코드란에 와 있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 자,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는 몇 번으로 해라고 했냐면 4001번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대로 4001을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여기 거래처 코드란에다가 잠깐만. 이게 뭐가 눌러져 있는 거지? 예, 4001 입력했죠. 예,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밑에 거래처명에 아까 입력한 곰곰이로 오죠.
근데 이거 지금 우리는 코드하고 거래처명은 현재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만 넣으면 점수를 다 못 받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지금 사업자 번호라든가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까지 세금계산서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데 추가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걸 눌러야 돼요. 엔터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인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엔터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미 코드는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그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에 가서 추가사항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엔터를 안 쳤어요, 아직. 그러면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또 하나 큰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4번부터 클릭을 해서 사업자 번호 그 세금계산서에 있다 이거죠. 1208 35097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는 없을 테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대표자 성명도 거기 있죠. 이 아랍인가요? 업태도 있습니다. 도소매 의류.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 네. 우편번호죠. 우편번호는 역시 이 물음표 눌러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돼요. 노원구 선택하시고 중계로 8길에 10일 여기서 노원구를 선택해 주시고 중계로 8길에 띄우고 10일 엔터 치면은 뭐가 틀렸나 보다. 중계로 8길에 10일 이거 중계로 8길이 붙었구나. 붙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나오면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는 여기 12번에 있네요. 12번에 gom@빌36524.com이네. 빌36524는 입력하지 말고 선택해 주세요에서 빌36524 이렇게 클릭.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래처 정보는 다 넣어줘야 돼. 그리고서 이제 밑에서 확인 눌러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록 누르면 제대로 다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드 4001번 넣고 엔터 치고 밑에 거기 상호로 내려왔을 때 또 등록 눌러서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일단 전표 입력하고 전표 입력하고 내가 지금 추가사항 더 넣어야지. 전표 입력하고 나서 저로 기초정보관리에 가가지고 나중에 추가사항 넣어주면 돼요.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자,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렇죠. 전자니까. 자, 분계는 말이죠.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1번. 네, 현금은 완전 자동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앞에서까지는 우리가 매출에 관한 세금 계산서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전부 부채였어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했었는데 지금부터 입력하는 부가세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처음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우리가 미리 지급한 세금이에요. 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채하고 이 자산하고를 반대쪽에 놓습니다. 그게 납부할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전부 더하고 부가세 대급금 전부 더하면 그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다 더한 거죠. 그거를 반대쪽에 서로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끌고 오고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가서 그 차액이 납부할 세액이다 이거예요. 자, 자산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이니까 자산 감소이고 그 다음에 출금전표 두 번째 줄은 차변의 상품이에요. 여러분 상품은 자산이죠? 재고자산.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따라서 차변의 자산 증가 880. 네, 대변의 자산 감소 880인 이러한 분계를 우리가 했다. 이 거래는 자산 총액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산 총액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금액이 증가하고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걸 잘 이해를 했어야 돼요. 자산 총액에 변화가 없다. 왜? 자산 증가 880에 자산 감소 880. 자산 총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금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예, 현금에는 변화가 있어요. 880 감소했어요, 현금은. 네, 그런 구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자산 총액과 현금은 얘기가 달라요. 현금은 자산 중에 한 계정값. 그래서 현금이 880 줄었기 때문에 현금은 감소했어요. 따라서 현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에서 자산 총액에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산 총액에는 변화는 없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자, 그러면 또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될 거예요. 지나간 건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 두 번째 해보는 거예요.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런데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답니다. 근데 얼마 지급했는지는 안 알려줘요. 얼마 지급했는지 알려주면 그냥 바로 전표 입력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계약금을 얼마 지급했는지 여러분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지급했고 물건은 언제 받았어요? 9월 10일 날 받은 거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 지급했을 때는 뭘로 회계 처리했을까요? 그거를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했겠죠. 그러면 상품 받았으니까 선급금을 이제 상계씩 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를 빼야 될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매입 매출 전표에 넣었을까요? 일반 전표에 넣었을까요? 네, 일반 전표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20일 날 일반 전표를 검색해 가지고 이 데일리룩에다가 선급금이 얼마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몇 월 20일? 3월 20일. 자, 보세요. 선급금 450이 잡혀 있다. 이거를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도 되고요. 아무튼 기억을 잘 해야 되고 선급금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보시면 이게 차변에 잡혀 있잖아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입력할 때 이걸 차변에 넣을 겁니까? 대변에 넣을 겁니까? 대변에 넣어야죠. 반대쪽에 넣어야 되니까. 선급금을 줄 때는 이게 자산이지만 이제 물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은 없어지고 물건이 대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선급금 450만 원을 딱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대변에 넣어야지. 혹시 대변이 있는지 차변이 있는지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 이게 차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변이니까 지금은 오늘은 대변에 넣는 날이다 이거죠. 대변에.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갑니다. 하셔가지고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10일 날이에요.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짜 입력했죠? 네. 자, 세금 계산서고요. 10% 세금이 있는 파란색 세금 계산서는 몇 번이라고요? 51번 과세 매입. 51번 과세 매입. 자, 품명에다가 그대로 쓰십시오. 원피스.
수량도 그대로 500에 9만 원. 거래처도 그대로 대일. 전자니까 1번. 자, 분계는 계약금이 사전에 있었다. 무조건 혼합. 네, 현금으로 받았던 뭐 외상으로 나머지 했던 계약금이 사전에 있었다. 이거 일단 선급금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혼합. 그런 경우는 계약금 얘기 나왔다 그러면 혼합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3번 혼합.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예,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자, 이제 대변 정리할 차례인데 잊어먹기 전에 선급금 정리하자 이겁니다. 자, 4번 대변의 선급금 131번 450만 원 기억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엔터. 선급금 거래처 대일리룩 자동으로 툭 떨어집니다. 자, 이제 나머지 어떻게 있는가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봐야 되겠네. 세금 계산서에 보니까 이 대금을 어떻게 했다는 외상으로 했군요. 외상. 예, 문제에서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450만 원 뺀 나머지가 외상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입금 251번일 거예요. 외상 매입금. 네. 지금 얼마일까요?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게 외상이라고. 예, 빨간 글씨로. 예, 4,500이 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45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마지막에 탭키. 엔터 치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걸 눈으로 검사할 시간을 놓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엔터로 올라가신 분은 다시 분계를 눌러서 밑에 가서 보는 거예요. 거래처 그대로 두면 되겠지.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하는구나. 예.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하는구나. 이런 거 보시고 하셔라 이겁니다. 네. 분계가 4줄이 됐잖아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 부가세니까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 증가. 상품을 샀으니까. 그러면 대변에는 이제 계약금 이게 소멸돼야 되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 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채 증가. 예. 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거래의 결합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래의 결합관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 것도 넘어가 볼까요? 255페이지죠. 3번. 네. 매입이 이제 이런 거라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져요. 자,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네. 업무용 컴퓨터를 샀다는 거 여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고, 외상인데 이걸 외상분계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외상분계를 할 수 없는지 이제 입력을 해보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자, 업무용 컴퓨터니까 상품이 아닙니다. 예, 비품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인데 또 여기 뭔가가 평소에 있던 게 두 자가 빠진 게 있어요. 전자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웅 컴나라에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다는 거예요. 예. 종이 세금 계산서인 거는 그냥 전자자 없이 세금 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전자 입력란을 0번으로, 예, 전자 입력란을 1번으로 가면 안 돼요. 전자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전자는 국세청에 전송이 됐겠지만 종이는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제출해야 돼, 이걸. 예. 이건 별도로 제출을 꼭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하고 종이를 따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게 아까 거기 1 전자입력, 예, 그 다음에 0 예, 비워놓고 하는 거, 예, 그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천천히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여기 9월 15일입니다. 예, 천천히 입력해 봅시다. 자, 9월 15일입니다. 자, 파란색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이 확실해요. 예, 매입. 그리고 세금도 10%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죠? 51번 확실하죠. 51번 과세 매입. 자, 품명에다가 컴퓨터 해줍니다. 수량이 1개, 단가가 120만 원짜리. 네, 그러면 부가세 12만 원, 합계 132만 원이군요. 자, 거래처는 그 공급자 현웅 엔터, 현웅 컵나라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전자세금란을 1번으로 하지 마셔라 이겁니다. 예, 0번 해야 이게 공백으로 해서 지나가요. 네, 0번. 그냥 종이기 때문에 0번이에요.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냐면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죠. 한번 2번 외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외상. 그랬더니 분계가 자동으로 됐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큰일 납니다. 왜냐? 자, 이게 지금 컴퓨터인데 외상 매입금이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외상 매입금 우리가 배울 때 매입 채무라고 배웠죠. 상품을 매입했을 때 채무가 그게 매입 채무입니다. 근데 이건 비품이잖아요. 비품을 외상으로 사고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거. 예? 외상 매입금 아니에요. 미수금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일반 채무이고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 매입 채무라는 것은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외상진 거. 일반 채무라는 것은 영업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외상한 거. 그게 미지급금이에요. 식당에 가서 외상한 거, 술집에 가서 외상한 거, 이런 거 컴퓨터 사고 외상한 거, 이런 게 미지급금. 그런데 영업을 하려고 상품 매입하고 외상한 거, 그건 외상 매입금. 구분 짓는 거예요. 네. 구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이거 뭐 점수 조금 받을 거 아닌가? 전혀 점수 안 줍니다. 완전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코드가 이게 253번으로 고치고 싶어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해놓고 이걸 고칠 수 있으면 맞는데 또 이것만 고치는 건 이것도 고쳐야 돼. 상품은 또 비품으로 이렇게 고쳐야 돼. 근데 이건 고쳐져. 상품이 비품으로 되는 건 고쳐지는데 이걸 외상분계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안 고쳐져. 외상분계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외상 매입금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죠. 그런 게 다 혼합분계. 그래서 3번 혼합분계로 하고 이 상품부터 바꿉니다. 자, 혼합분계하면은 반자동으로 싹 바뀌어버리죠. 예, 반자동으로 바뀌는데 반자동에서 차변이 그럼 이거 완벽하느냐? 완벽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건 상품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비품으로 고쳐야 돼. 비품으로 고치시고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 아닌 것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상품 판매나 상품 매입은 별로 고칠 게 없어요. 거의 뭐 자동으로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상품이 아닐 때 긴장해서 잘 봐야 돼. 자, 비품으로 고쳤고 이제 대변해야 되는데 4번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밑에 빨간 글씨로 보입니다. 132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탭키를 누르는 이유는 거래처를 잘 보고 가려고. 예, 미지급금 현웅컵나라 맞구나.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 132만 원씩 딱 맞았구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비품 같은 거, 차량 운반 같은 거 매입할 때 조심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계를 세심하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잘 따라 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다음 문제는요. 비품을 샀잖아요. 비품을 샀으니까 이걸 아예 하고 지나가라 이거예요. 이걸 아예 하고 지나가라. 우리가 이제 비품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란 말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고정자산 등록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하면 감가상각비 자동으로 계산돼 버려요. 그거를 결산서에 반영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또는 일반 전표, 전표 입력 단계에서 고정자산의 매입이 있을 때는 아예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죠. 자, 그래서 이걸 비품으로 코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오늘 두 번째 해보네요. 네, 지난번에 차량 한번 해봤고 오늘 지금 비품.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해보는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천천히 따라 해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고정자산 등록 박스의 첫 번째 메뉴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자, 여러분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첫째 계정 과목을 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먼저 찾습니다. 네, 여기서 비품 212번 이렇게 찾아줍니다. 확인. 자산 구분에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전체에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코드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예, 3002. 엔터 치고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의 이름입니다. 컴퓨터라고 이름을 썼어요. 컴퓨터. 엔터. 자, 취득일에 현재 커서가 있습니다. 취득일은 전표 입력한 그날이죠. 예, 2019년 9월 15일 2019-0915. 자, 그 다음에 기초가액에 커서가 가 있는데 지금 신규 취득 금액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죠. 예,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기초가액에 입력을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기초가액에 넣어요. 기초가액에. 근데 이거는 2019년 9월 15일 단기에 취득한 거죠. 예, 단기에 취득한 것은 여기다 입력합니다. 예,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라는 쪽에 입력합니다. 단기에 증가한 분이기 때문에 단기에 증가한 금액은 4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 4번에. 그래서 책에서도 신규 취득 금액이라고 말을 해줬죠. 그래서 기초가액이 넣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신규 취득 금액 여기다 넣어라 이거예요. 12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려면 취득 금액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그대로 주면 되는데 0번이 정률법이고요.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0번 정률법, 1번 정액법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정률법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내용 연수. 5 하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상각률이 계산되죠. 0.451 매년 0.451씩
잔존 미삼각 잔액에 대해서 상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해에 18만 원이다 이거. 18만 400원. 예. 왜 18만 400원이냐? 네. 여러분이 여기 이 120만 원의 첫해 0.451을 해보면 54만 1,200원이 나옵니다. 54만 1,200원. 이건 1년치죠. 1년치. 그러면 9월 15일부터니까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하고 보름 그 일수 계산해서 지금 약 3개월, 3.5개월이죠. 약 3.5개월. 그러면 곱하기 3.5 나누기 12 한번 해볼까요? 뭐 한 16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일수 계산이 정확히 된 거예요. 이게 18만 400원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어디 것만 해요.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니까 18만 400원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업무용 승용차 같으면 우리 옛날에 앞에서 했을 때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서 뭐 이런 것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하나 했습니다. 닫아주시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5번까지 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자, 5번을 보시면 신입사원 회계실무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래서 계산서네요. 계산서. 교육비도 면세 용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미래교육원에다가 세금계산서 해주세요 했더니 계산서를 해준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할 수가 없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자, 날짜는 9월 20일이네요. 이거 계산서도 세금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입력합니다. 계산서. 날짜가 20일입니다. 9월 20일. 20일이고 매입인데 면세예요. 53번이죠. 53번. 매입인데 면세. 53번 면세 매입. 자, 품명에다가 FAT 교육. 수량하고 단가는 없고 공급가액이 30만원 300 플러스 엔터. 네, 거래처는 미래교육원. 자, 전자세금란은 전자자 들어가면 전부 1번 전자로 해야 된다 그랬죠. 1번 전자.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분계는 1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현금 분계하시면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은 출금에 맞아요. 근데 30만 원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나요? 아니죠. 재고자산 아닌 거는 이렇게 고칠 게 많아요. 상품이 아니라 비용이죠.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825번. 교육훈련비 825번으로 개정 과목을 고쳐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입이 제가 어따고 매입에서 어렵다고 그랬죠. 매입이 어렵다. 교육을 시켰다. 자동차를 매입했다. 비품을 매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네. 그래서 밑에 분계에서 고칠 게 많아요. 고칠 것이.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